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직집으로 보내드리는 뉴스광장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번졌는데요. 네, 날이 밝으면서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돼서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헬기가 투입돼서 진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 능선에서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보이실 텐데요. 조금 전인 새벽 5시 26분, 일출 시각보다 10여 분 정도 일찍 이륙한 산불 진화 헬기가 5시 40분쯤부터 이곳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등 소속 헬기 38대를 5개 조로 편성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여러 대가 작업을 하다 보니 항공 안전을 우려해 공중지휘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강원도 고성군 학야리인데요. 밤사이 거센 바람이 분 가운데 산림당국은 불길이 더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 곳곳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어서 제가 서 있는 곳으로도 매캐한 연기가 계속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불길을 거의 잡은 상태지만 거센 바람에 언제든 불길이 다시 커질 수도 있어서 잔불 감시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인근엔 마을 주민 21세대 41명이 천진초등학교 등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고요. 인근에 있는 군부대 인력도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는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군 산불 진화 현장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이 이동하는 길목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산불이 살기슭을 따라 점차 동쪽으로 이동했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연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저는 지금 고성군 토성면 학야 1리 마을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당초에 도원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길목으로 예상이 됐던 곳입니다. 4시간여 전만 해도 제 뒤로 보이는 산 쪽에서는 육안으로 불길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육안으로 불길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전인 5시 반쯤에는 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헬기가 투입돼 화재 현장 인근을 선회 비행하면서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산불은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와 학야리 경계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고 색이 자체도 약해지면서 불길을 찾아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산불의 이동 경로에 있고 민가가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지대를 구축했는데요. 현재는 마을 전체에 매캐한 연기가 퍼져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연기가 더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 마을 주민들은 어제 저녁 인근 아야진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12시간이 가까우면서 진화 인력을 제외하곤 주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람이 강해져 불길이 다시 거세지면 빠르게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여나 남아있는 주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피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불이 다시 어떻게 커질지 알 수 없는 만큼 산불이 다가오는 쪽에 있는 이곳 학야리에선 진화대원들이 산불의 이동 상황을 지켜보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군 학야 1리 마을회관에서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이번 산불로 군 장병들까지 긴급 대피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병들이 대피한 부대 내부에는 필수 인력이 남아서 탄약고를 사수하기 위한 밤샘 사투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명구 기자입니다. 군 장병과 장비를 실은 차량이 연신 부대 밖을 빠져나옵니다. 산불 확산에 대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22사단 사령부와 예하 신병교육대, 전차대대 등 1,8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장병들은 고성종합체육관과 경동대학교 체육관 등에 분산 배치됐습니다. 불이 난 곳과 22사단은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대피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장병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병력들 한 1,800여 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고 부대에는 필수 인원, 지휘관을 비롯한 필수 인원들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부대에 남은 지휘관 등은 산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밤샘 사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탄약고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차 30여 대가 투입돼 물을 뿌리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 주변으로 소방차를 추가로 투입해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산불 진화와 장병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민간인 대피에도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피해 있는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머물고 있는 경동대학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유진 기자, 그곳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군 장병들이 대피해 있는 곳 중에 하나인 경동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육군 22사단 장병 1,800여 명 가운데 800여 명이 이곳에서 밤을 보냈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군 장병들은 지금쯤 장비 등을 점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8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어젯밤 군 장병 1,800여 명은 이곳과 고성종합체육관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지난해 4월 고성 산불 당시에는 장병 2,500여 명이 대피했는데 그보다는 다소 적은 인원입니다. 부대에는 지휘관과 간부 일부가 남아 탄약고 등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며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아직까지 군부대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민간인 대피와 산불 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 소방차와 살수차 30여 대는 이미 진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 헬기 15대도 투입됐고 큰 불이 잡히는 대로 22사단과 인접부대 장병까지 잔불 제거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동대학교에서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네, 이번 산불로 고성 지역 주민 300여 명은 현재 인근 마을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람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마을 주민 190여 명이 대피해 있는 강원도 고성의 천진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주민들은 밤잠을 설친 탓인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산불 진화 상황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곳에 보인 지 벌써 하룻밤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마을 주민들에게 담요 등 긴급 구호 물품이 지급됐습니다. 거센 불길에 놀란 주민들은 마음을 쓸어내리며 잠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번진 이번 산불로 고성 지역에서 주민 320여 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이들은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과 마을회관 등 세 곳에 분산 대피해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불길이 마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대피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인 주택을 포함해 건물 3동과 산림 85만 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민가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원리와 하갸리, 도학초등학교에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아직까지 민가 피해 신고는 추가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헬기 38대가 투입돼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진초등학교에서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산불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현재 산불 피해 지역과 위험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입니다. 도원 저수지 서쪽의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진 건데요. 남서풍이 불면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이 확산한 모습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산불 피해 지역인데요. 오전 6시 현재 최초 발화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3km까지 산불이 번진 상황입니다. 다행히 새벽 1시 이후로는 큰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은 이 야산을 둘러싸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학초등학교에서 하갸 1교, 해골 2교로 이어지는 야산 주변 도로를 따라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산불 피해 우려 지역은 지금까지 불이 번진 곳에서 북쪽과 동쪽 지역입니다. 이 분홍색 부분이 산림청 예측 모델에서 앞으로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확산할 위험이 높은 지역인데요. 먼저 걱정스러운 곳이 이 북쪽 지역입니다. 하갸리 쪽 산 능선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산림이 이어진 데다 산세가 험하다 보니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방어선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예측 모델대로 산불이 일부 능선 넘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또 가장 동쪽으로 보이는 곳이 하갸리 복지회관과 경로당 주변인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대피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산불 진화 헬기도 투입이 됐죠. 현재 진화 현황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일출 시각이 5시 38분이었는데요. 이보다 이른 5시 20분 때부터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5개 편대로 구성해서 모두 38기
기가 투입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다 보니 안전 우려가 있어서 공중지휘기가 전반적인 상황을 지휘하게 됩니다. 다행히 화재 현장 근처에 도원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죠. 헬기들은 이곳에서 담수를 해서 화재 현장에 투하하게 됩니다. 동시에 지상 인력도 투입됩니다. 5천여 명의 인력과 소방차와 진화차 등 400대가 넘는 장비가 동원됩니다. 산림청은 현재 진화율이 70%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오전 중에는 주 불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 또 대피소 정보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산불이 발생한 도원리와 인근의 하갸리, 운봉리에 어젯밤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자정을 조금 넘어서는 해안가의 교암리와 금화정리에도 추가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피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두 6곳에 2,200여 명이 대피 중인데요. 북쪽부터 고성종합체육관, 아야진초등학교, 경동대학교가 있고요. 천진초등학교와 천진이리마을회관, 남쪽으로는 속초실내체육관이 임시 대피소로 지정됐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 주민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대피할 때는 연기와 열기로 호흡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려야 하고요. 또 시야가 탁한 만큼 개별적으로 이동하지 말고 가족과 이웃 등과 함께 이동해야 안전합니다. 또 이번 산불 발생 지역이 지난해 4월 강원 산불 발생 지역과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지도를 보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4월 강원 산불이 발생한 곳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입니다. 이번 산불이 발생한 지점은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번보다 산불 확산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불과 1시간 반 만에 해안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시속 5km, 그러니까 성인 걸음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한 겁니다. 반면 이번 산불의 경우 발생한 지 10시간 정도 지났지만 아직은 3km 정도 확산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바람이 순간 최대 초속 30m 정도로 매우 강했는데요. 반면 이번에는 순간 초속 15m 정도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약합니다. 그렇지만 강한 불길이 일 때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순간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취재 기자들은 체감상으로 지난해 못지않게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이유는 아무래도 건조한 현재 날씨 때문이겠죠? 네, 현재 이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지난달 22일 발표된 이후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강풍주의보는 어젯밤 9시 반에 발표됐습니다. 현재 인근 기상청 관측소의 관측 자료를 보면 평균 풍속은 어젯밤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풍속은 여전히 최대 초속 1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해마다 이맘때면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봄철 이맘때면 강원 영동 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붑니다.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양간지풍이라고 일컫는데요.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북쪽의 저기압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나라 주변으론 서풍이 불어옵니다.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지나 강원 영동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여기에 폐인 현상 때문에 산맥을 넘은 바람은 고온 건조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바람이 잦아들어야 진화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 언제까지 강풍이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까? 네, 강한 바람은 오늘 아침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등압선이 굉장히 조밀한 모습이죠. 그만큼 기압차가 크고 바람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오늘 낮이 되면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기압 차이는 점차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기까지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하시고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호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연구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산불이 지금 산림청에서 밝힌 진화율은 70%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밤새도록 탔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풍속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번진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두 부분도 좀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농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북쪽에 좀 남아 있는 그 화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산림하고 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더 앞으로 방향으로 더 번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마 그 진화 자원을 아마 집중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산림이 연속된 지역 이런 지역에 또 같이 묻혀서 하여튼 오전 중에 그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5시 20분쯤에 산불 진화 헬기가 38대가 동원이 될 예정이고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쪽 부근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까요? 어디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바람이 불어가는 지역, 동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동쪽 지역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람이 잦아지면 진화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바람이 계속되는 한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나머지 주 방향이 아닌 지역은 천천히 타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진화가 쉬운 편입니다. 네. 그래서 38대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지휘기에서 제대로 통제를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그 사고를 내지 않도록 적기적절하게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화재가 난 곳, 처음에 화재가 난 곳에서 아래쪽, 그러니까 남쪽은 그 저수지가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북쪽하고 동쪽이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어떤 화선도 동쪽과 북쪽에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70%라는 게 이제 그 남쪽이라든지 서쪽에 있는 부분들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70%고 지금 바람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주불 진화가 아주 초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화재 현장에서는 초속 8m에서 10m가 되는 그런 강풍이 지금 불고 있어서 현장에 강풍이 불고 있어서 지금 산불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혹시 지금이라도 대피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서 몸을 좀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도의 산불이 좀 잦습니다. 강원도의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 지난해도 그렇고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건 중점이 되는 게 이제 기상 요건이 되겠는데 바람, 풍량, 풍속이 가장 문제가 될 거고 단지 이 그 재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침엽수종으로 갈 때 소나무가 붙을 때는 굉장히 그 화력이 세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건조기가 이제 길어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적게 온다거나 이럴 때는 더 빨리 건조해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산불이 나게 되면은 이 확산 속도 빠르고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갖게 되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산불 건수는 많지 않은데 한 번 나게 되면 그 바람 강풍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 대형 화재, 대형 산불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네. 앞서서 이정훈 기자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또 아주 대형 산불이 있었잖아요. 지난해와 올해의 차이점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풍속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 이상 그 순간 초속이 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바람을 탔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임상 부분에서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가 거의 100%인 그 침엽수림으로 돼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침엽수가 30%, 화렵수가 70%. 그래서 이제 화렵수가 더 많아지게 돼서 이 산불 확산이 많이 줄어드는. 그래서 현재 상태로 이 화선이 비화되지 않고 유지된다 그러면 소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임상의 차이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지금 특히 이제 봄철은 굉장히 건조해서 산불이 많이 나는데요. 이렇게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 한번 정리해 주시죠.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건조에 주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이제 비가 주기적으로 와 주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런 강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건조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렇게 봄철에 산불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의 경향을 보면 장마이기 전 6월 달에도 지금 산불이 나서 꼭 이 봄에만 집중된다 그런 거하고는 조금
지금 판도가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림청에서는 진화율을 70%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산불은 지금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밤바람이 세지 않아서 불 확산이 지금 크게 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위험성이 있죠. 예,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제 비화의 부분입니다. 그냥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아마 진화가 가능할 텐데 그게 이제 불똥이 튀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든가 그러면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습니까? 비화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불이 날아다니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오전 중에 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림청에서도 오전 중으로 주부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방 산림 그러니까 산불 진화 헬기가 38대가 동시에 이제 투입이 되면 아무래도 좀 안전에도 유의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화 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지휘 헬기가 있습니다. 네. 지휘 헬기는 고도가 다릅니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전체적인 어떤 관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헬기들 전부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지상 인력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헬기가 날게 되면 진화 경로를 전부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진화 경로를 파악해가지고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해왔고 저희들이 계속 이런 어떤 진화에 직접적으로 꾸준한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전에 좀 더 우선을 두고 해야 된다는 면에서 저희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불 진화 헬기가 38대가 지금 동원이 됐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산불 진화를 하고 있을까요? 주로 하는 거는 지금 동쪽이 지금 우선 꺼야 됩니다. 바람 부는 방향에 먼저 투입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림이 염전된 북쪽의 부분에 해서 그 부분을 진화하는 쪽으로 아마 시나리오를 갖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부장님 이렇게 산불이 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역 주민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이고 대형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도 자기의 어떤 그거는 자기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특히 뭐 대피할 때 리스트업 해가지고 자기가 챙겨나갈 걸 챙긴다든지 네. 또 대피하기 전에 1, 20분간의 어떤 시간이 있다 그러면 집 주위에 물을 충분히 뿌려서 자기 집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유난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나와 또 가족 그다음에 이런 주택들을 좀 보호할 수 있을런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 대응 3단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나요? 대응 3단계에서는 이제 진화 자원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 자원은 이제 어떤 자원이든지 가용한 인원을 전부 다 모아서 그걸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화 자원을 배치하고 이제 운영하느냐가 네. 굉장히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강원 고성 산불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좀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산불이 났던 지역에서 한 7km 정도 위쪽에 지금 산불이 나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비해서 좀 이번에 그래도 비교적 산불 진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던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바람의 속도가 작년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는 안 됐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산림의 상태가 지난번에 이제 소나무림이 100%라면 지금 소나무림이 30%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확산되는 속도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 소나무가 잘 타고 확산도 잘 되고 또 비화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솔방울 자체가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네. 화력을 받으면 이게 1km까지 날아가는 날아가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이 좀 지난번보다는 덜 불고 또 화렵수가 많아서 이번에는 좀 크게 우려를 안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원인을 본다 그러면 작년에 이제 4월 4일 날 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5월 달에서 한 25일
느껴나지 않았습니까? 네. 대부분 4월 초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근데 5월 초가 되면은 아무래도 잎에 물기도 머금고 그래서 좀 더 상황이 더 이렇게 불이 확산되지 않는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윤호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건연구부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성군 토성면 인근 주민 시청자인 이재복 씨가 현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나요? 저는 저 도원 1, 2 아모르뜰이라는 그 장애인 단체 건물에 있습니다. 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여러 곳에 나눠서 현재 대피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전해주세요. 지금 현재 주민들은 토성면 그 여러 군데 나눠져서 있는데요. 아직까지 주민들이 지금 잠불 작업을 지금 헬기가 산림청하고 소방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마을 주민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혹시 불이 난 지역은 거기서 보이십니까? 예, 여기서 조금 전 아침 한 5시 반경서부터 지금 산림청 헬기가 잠불을 지금 끄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잡힌 거로 보이십니까? 지금 큰 불들은 다 잡혔고요. 네. 지금 이제 잠불 정도가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바람도 좀 잦아들었고요. 바람이 현재는 잦아든 상태군요. 예. 다행입니다. 매년 이렇게 그쪽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사시면서 그런 점을 많이 느끼셨겠어요. 요즘은 불 소리만 나도 아주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께서 전화 연결해 주셨고요. 고성에는 육군 22사단이 있어서 여기 신변 교육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 안부를 묻는 분들이 많으셔서 양원도 대령을 연결해서 대피가 잘 됐는지 안전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도 대령님. 네, 안녕하십니까. 양원도 대령입니다. 네, 대피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무엇보다도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20시 20분경에 고성군 토성면 일대에 산불 발생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곧바로 장병 안전을 위한 대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2시 10분부터 한 1,800여 명의 장병들을 인근 학교 시설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오늘 네. 새벽 01시 30분부로 마지막으로 완료했고 현재 장병들의 안전은 전혀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대피가 잘 됐다니 다행이고요. 장병들이 날 밝으면 이제 진화 작업 지원을 가지 않겠습니까?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 산불은 과거에도 잘 아시지만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합참하고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8군단 등 전 지부가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군 헬기도 지금 이동 중에 있고 소방 헬기는 먼저 지금 투입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헬기가 주부를 진화하고 나면 현재 지금 800여 명이 지금 투입 준비 중에 있고 산불 진화 상황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한 1,200여 명 정도도 추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원도 대령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에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또 날이 밝으면서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돼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헬기가 투입돼서 진화 중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 능선에선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새벽 5시 26분, 일출 시각보다 10여 분 정도 일찍 일축한
이륙한 산불 진화 헬기가 1시간 전쯤부터 이곳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계속 투입되면서 조금 전에 연결했을 때보다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조금 줄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등 소속 헬기 38대를 5개 조로 편성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여러 대가 작업을 하다 보니 항공 안전을 우려해 공중 지휘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강원도 고성군 하갸리인데요. 밤사이 거센 바람이 분 가운데 산림당국은 불길이 더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 곳곳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어서 제가 서 있는 곳으로 매캐한 연기가 계속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불길을 거의 잡은 상태지만 거센 바람에 언제든 불길이 다시 커질 수도 있어서 잔불 감시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인근엔 마을 주민 21세대 41명이 천진초등학교 등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고요. 인근에 있는 군부대 인력도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군 산불 진화 현장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이번 산불로 군 장병들까지 긴급 대피하는 그야말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장병들이 대피한 부대 내부에는 필수 인력이 남아서 탄약고를 사수하기 위한 밤샘 사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장병과 장비를 실은 차량이 연신 부대 밖을 빠져나옵니다. 산불 확산에 대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22사단 사령부와 예하 신병교육대, 전차대대 등 1,8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장병들은 고성종합체육관과 경동대학교 체육관 등에 분산 배치됐습니다. 불이 난 곳과 22사단은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대피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장병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병력들 한 1,800여 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고 부대에는 필수 인원, 지휘관을 비롯한 필수 인원들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부대에 남은 지휘관 등은 산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밤샘 사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탄약고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차 30여 대가 투입돼 물을 뿌리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 주변으로 소방차를 추가로 투입해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산불 진화와 장병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민간인 대피에도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네, 소방당국도 강원도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책본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 현재 진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1시간쯤 전인 5시 20분쯤 산불 진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38대를 동원해 불을 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불 진화율은 70%입니다. 좁은 지역에 헬기가 몰릴 때의 안전 문제에 대비해 공중 지휘기가 운영되고 있고요. 소방당국은 밤새 도원리를 둘러싼 도로를 중심으로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과 군부대 탄약고로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지금은 진화 인력 5,134명, 차량 450대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던 산불과는 달리 이번엔 소방력을 이곳 고성군에 집중할 수 있어 여건이 나은 편인데요. 어제 저녁보다 바람도 잦아들어 오늘 오전 중에 진화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병력과 주민 2,200여 명이 대피했었는데요. 주민들은 귀가하기 시작했고 현재 대피소에 남은 주민은 148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팀을 구성해 주민을 보호하는 한편 현장 대응팀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토성면 주민자치센터 현장지휘본부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고성에선 밤새 산불과의 사투가 계속됐습니다. 곳곳에서 불이 사그라들다 거세지기가 반복됐는데요. 밤을 꼬박 세운 진화 현장 이청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중턱에서 시작된 시뻘건 불길이 어느새 산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이미 도로를 집어삼켰습니다. 도로 위에서 소방차들이 수십 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호스로 산을 향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매캐한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으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지만 불길이 마을 쪽으로 번지는 걸 조금이라도 더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도로 근처까지 온 불길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방 인력들이 저지선을 구축하며 진화 작업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주춤한 틈을 타 산불 진화대원들은 호수를 끌고 산 꼭대기 쪽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길 위에 물을 끼얹습니다. 하지만 성난 불길은 잡힐 듯 하면서도 금세 다시 살아납니다. 강풍이 불고 이런 여건 안에서 우리 진화대원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지금 진화를 임하고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은 밤새 진화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강풍이 몰아치면서 재까지 마구 휘날립니다. 눈도 뜨기 힘들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졸이며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저거 타면은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저 장애인 거주 시설만큼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여기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밤샘 진화 작업에 동원된 인력만 어림잡아 5천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강한 바람에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산불 진화대원도 마을 주민들도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네, 산불 소식은 계속해서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달 들어 부분 정상화를 모색하는 주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필수 사업장으로 지정돼 계속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도 보호 장비 부족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분 정상화가 가능할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금채령 특파원입니다. 직장 내 안전과 권익보호, 이민자 구호를 요구하며 시위대가 도심을 행진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는 이른바 메이데이 시위입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몇몇 도시를 제외하곤 집회나 시위가 취소됐습니다. 대규모 실업 사태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도 합니다. 대신 필수 사업장 가운데 대형마트의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온라인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마트 등 이른바 필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보호장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주에선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는 시위도 산발적으로 열렸습니다. We all need to get back to work on Monday morning. 하지만 해변과 공원 개방은 물론 닫았던 소매업종에 문을 열려고 해도 일터의 안전은 담보되지 않은 상태. 여전히 하루 2, 3만 명씩 새로 늘어나는 확진자 수는 부분 정상화에도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이미 28개 주가 부분 정상화를 예고한 상태.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기업체나 학교 등이 다시 문을 열 경우 준수해야 할 잠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교실 책상을 1.8m씩 띄우고 점심 식사는 구내 식당이 아닌 교실에서 먹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신변 이상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어제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김 위원장이 어떻게 등장한 거죠? 네,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노동절인 어제 열린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준공식에 나와 직접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만세의 환호를 불렀다며 현장 분위기를 묘사했습니다. 이번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달 11일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20일 만입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과 일부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공개 활동으로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시켰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우한 연구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래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까지 거론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미국과 중국이 극한 대립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로 밤새 세계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Have you seen anything at this point that gives you a high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was the origin of this virus? Yes, I have. Yes, I have.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But we're going to find out. You'll be learning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부채 일부를 무효화하거나 주권 면제를 박탈하는 등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 등으로 재선 불투명성이 커지자 중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미 국가정보국 발표와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합의는 중국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한 것에 비해 부차적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습니다.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because they're like the public relations agency for China.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중국이 극한 대립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와 런던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은 미국은 지금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느슨하게 해 경제 활동을 재개할지 아니면 계속 강력한 제한 조치를 할지 갈등 중입니다. 그런 주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주에선 총기를 든 시위대가 제한을 풀라며 의사당으로 몰려드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미시간주 주도 랜싱의 주의사당에 시위대가 진입해 구호를 외칩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집에 머무르라는 주지사의 명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합니다. 돌격 소총에 방탄조끼까지 갖춰 입고 의사당 회의장을 둘러쌌습니다.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Yes, you do have a right to fight for your inalienable rights. 하루 전 집에 머무르라는 주지사 행정명령 시한이 끝났는데 위트머 주지사는 그 기간을 다시 28일간 연장했습니다. 의회는 시위대 요구대로 주지사 명령을 무효로 할 것을 의결했고 주지사가 제한 연장을 고수할 경우 법정까지 갈 태세입니다. 주지사는 제한을 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강경합니다. 이 사태 트럼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생활이 되돌아오길 바라는 만큼 주지사가 만나서 타협하라는 겁니다. 시위를 부추기듯 미시간을 해방하라는 트윗을 지난달 올린 데 이어 미시간주를 콕 집어 또 트윗을 올린 겁니다. 역시 시위대 편을 드는 듯 하면서도 책임은 주지사에 있음을 은근히 강조합니다. 위트머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당시 민주당을 대표해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을 비판하는 전국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11월 대통령 선거의 최대 경합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시간주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 4만 1,000명, 사망자는 3,700명에 이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 소식 다시 전해드립니다. 이번 산불로 고성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인근 마을 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란 기자, 그곳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강원도 고성 지역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천진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주민들은 밤잠을 설친 탓인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산불 진화 상황을 초조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초 190여 명의 주민들이 어젯밤 이곳에 모인 뒤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96명이 집으로 돌아갔고 지금은 99명이 남아 있습니다. 밤사이 자원봉사자 등이 이재민들에게 담요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급했는데요. 지금은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번진 이번 산불로 고성 지역에서 주민 320여 명이 대피했고 아직까지 140여 명이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이곳 천진초등학교 체육관과 마을회관 등 3곳에 분산 대피해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마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대피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속초 고성 산불의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산불이 발생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한편 산림당국은 지금까지 최초 발화 지점인 주택을 포함해 건물 3동과 산림 85만 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민가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원리와 하갸리, 도학초등학교에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아직까지 민가 피해 신고는 추가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천진초등학교에서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저녁 8시 30분쯤에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이 돼서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헬기 투입돼서 진화 중이죠? 상황 전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 능선에서는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산불 진화 헬기도 현장에 투입돼 계속해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새벽 5시 26분, 일출 시각보다 10여 분 정도 일찍 이륙해 1시간 전쯤부터 이곳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계속 투입되면서 조금 전에 연결했을 때보다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조금 더 줄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등 소속 헬기 38대를 5개 조로 편성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여러 대가 작업을 하다 보니 항공 안전을 우려해 공중 지휘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강원도 고성군 하갸리인데요. 밤사이 거센 바람이 분 가운데 산림당국은 불길이 더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 곳곳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어서 제가 서 있는 곳으로 매캐한 연기가 계속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불길을 거의 잡은 상태지만 거센 바람에 언제든 불길이 다시 커질 수 있어서 잔불 감시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인근엔 마을 주민 21세대, 41명이 천진초등학교 등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고요. 인근에 있는 군부대 인력도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군 산불 진화 현장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이 시간 현재 상황을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피해 있는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머물고 있는 경동대학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진 기자, 그곳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군 장병들이 대피해 있는 곳 중 하나인 경동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육군 22사단 장병 1,800명 가운데 800명이 이곳에서 밤을 보냈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장병들은 평소처럼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군 장병 1,800여 명은 이곳과 고성 종합체육관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지난해 4월 고성 산불 당시에는 장병 2,500여 명이 대피했는데 그보다는 조금 적은 인원입니다. 부대에는 지휘관과 간부 일부가 남아 탄약고 등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며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아직까지 군부대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민간인 대피와 산불 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군 소방차와 살수차 30여 대는 이미 진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 헬기 15대도 투입됐고 큰 불이 잡히는 대로 22사단과 인접부대 장병까지 잔불 제거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동대학교에서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네, 고성의 지역 주민 300여 명도 인근 마을 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곳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기자, 어떻습니까?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강원도 고성 지역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천진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민들은 밤잠을 설친 탓인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산불 진화 상황을 초조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초 190여 명의 주민들이 어젯밤 이곳에 모인 뒤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96명이 집으로 돌아갔고 지금은 99명이 남아 있습니다. 밤사이 자원봉사자 등이 이재민들에게 담요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급했는데요. 지금은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번진 이번 산불로 고성 지역에서 주민 320여 명이 대피했고 아직까지 140여 명이 집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이곳 천진초등학교 체육관과 마을회관 등 3곳에 분산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마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대피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속초 고성 산불의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산불이 발생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한편 산림당국은 지금까지 최초 발화 지점인 주택을 포함해 건물 3동과 산림 85만 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민가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언리와 하갸리, 도학초등학교에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아직까지 민가 피해 신고는 추가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천진초등학교에서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사회부 이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인근 지역 주민과 군부대 장병들이 안전하게 대피 중이고 또 집으로 귀가한 분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어제 발생한 산불에 대해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요. 일단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비화된 겁니다.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졌는데요. 이 한때 순간 풍속이 초속 11m를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해 상황은 산림 85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육군 22사단이 위치해 있는데 군부대 피해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산 피해를 말씀드리자면요. 주택 한 동을 포함해서 모두 3개 동이 불에 탔고요. 대피 인원은 모두 2,205명입니다. 이 중에 민간인이 329명, 그리고 군부대 장병들이 1,876명입니다. 모두 안전한 해안가에 있는 대피 장소 6곳에 대피한 상태입니다. 네, 소방 헬기가 투입이 돼서 현재 진화 중인데요. 지금까지 산불이 어느 정도 잡혔나요? 산림청에서 밝힌 진화율은 70% 정도 되는데요. 지금 헬기 38대가 일출과 동시에 투입이 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진화 인력만 모두 6천여 명, 장비도 5천여 대 정도 투입이 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진영 행안부 장관이 이 고성 지역을 찾아서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오후에는 또 다시 강풍이 예보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잔불까지도 오전 중에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산불은 처음에는 도원 저수지 서쪽에 있는 주택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남서풍이 불면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쪽까지 약 3km 산불이 번진 상황이고요. 이 산불이 발생한 도원리와 인근의 학야리, 운봉리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대피소 6곳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네. 현재까지 마련된 대피소가 천진초등학교, 또 천진 1리 마을회관, 아야진초등학교, 고성체육관, 속초실내체육관, 경동대학교 이렇게 모두 6곳입니다. 네. 강풍이 현재는 불고 있지 않지만 오후에 또 강풍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는 또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택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화재 원인도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이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할 때는 보통 경찰과 소방당국, 산림청의 합동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게 되는데 네. 이 강원 경찰도 형사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급파를 해서 화재 원인이 뭔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화재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또 정확한 발화 지점은 어디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주택에서 불이 시작돼서 산으로 번졌다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같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렇게 화재를 조사하는 팀이 있는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쪽에서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돕는 그런 팀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피해자 보호팀을 따로 가동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네. 조금 전까지 저희가 헬기가 38대가 투입됐다고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헬기가 한 대 추가돼서 모두 총 39대가 알겠습니다.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피해 상황도 늘었습니다. 네. 아까까지는 저희가 주택 한 채를 포함해서 모두 3개의 건물이 불에 탔다고 전해드렸는데 비닐하우스를 포함해서 모두 6개의 동이 소실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대피한 인원들 중에 모두 242명이 귀가했습니다. 네, 현재 헬기 39대가 투입이 돼서 진화 작업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 진화 작업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헬기 39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39대가 투입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다 담수 작업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일단 뭐 급유하는 헬기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담수하는 헬기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산림청의 지휘기라고 이 상황을 모두 지휘하는 헬기가 있습니다. 네. 이 헬기가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다른 헬기들의 이 진화 작업을 지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단 주불 진화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전까지 주불 진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동원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진화 인력에 동원된 인원만 6천여 명이 넘고요. 동원된 장비도 5천여 대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밤사이에 동원됐던 인력도 5천 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소방 대응 단계가 3단계인데 이 3단계가 최고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오는 그 소방 인력들이 네. 투입되는 단계라서 이 정도가 지금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대응 3단계면 꽤 위험한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 대응 3단계가 최고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네. 전국에서 소방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0시 17분, 그러니까 오늘 새벽 0시 17분에 3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네. 예, 이게 보통 한 곳에서 소방서가 출동할 경우에는 1단계라고 하고 네. 여러 곳이 출동하면 2단계인데 지금은 전국에서 이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3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 현재까지 피해 상황 그럼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산림은 모두 85헥타르가 소실이 됐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포함을 해서 주택 1개 동이 불에 탔고 모두 6개의 건물이 불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피한 인원은 2,205명이고요. 이 가운데 1,800명 정도가 군 장병들입니다. 모두 안전한 대피소 6곳에 대피해서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군부대 장병들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모두 6군데로 나뉘어서 안전하게 대피 중이고 또 집으로 귀가한 분들도 이제 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야진 초등학교에 있었던 90명 정도가 전원 귀가했습니다. 또 천진초등학교에 있었던 152명도 귀가하는 등 모두 242명이 귀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현장 그 관계자들의 말은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또 강풍이 예상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때는 초속 11m를 넘을 정도로 강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밤사이에 강풍이 좀 잦아들었는데 오후에 다시 한번 강풍 예고가 있기 때문에 잔불이 모두 오전 중에 정리되는 걸 목표로 지금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날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젯밤보다 바람이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강원 양양 지역을 비롯한 강원 일부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를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강풍주의보가 이어질 텐데요. 점차 바람이 잦아들면서 이 강풍특보는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 특보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강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라서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계속해서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는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라도 내리면 좋으련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에 오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후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호남 지역과 경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역은 내일까지도 남부지방에 비가 이어질 텐데요.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의 꽤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5도로 포근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안동은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번졌는데요. 네, 날이 밝으면서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돼서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민 기자, 헬기가 투입돼서 진화 중이죠? 상황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 능선에서는 계속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새벽 5시 26분, 일출 시각보다 10여 분 정도 일찍 이륙한 산불 진화 헬기가 5시 40분쯤부터 이곳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계속 투입되면서 조금 전에 연결했을 때보다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더 줄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등 소속 헬기 39대를 5개 조로 편성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여러 대가 작업을 하다 보니 항공 안전을 우려해 공중지휘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강원도 고성군 하갸리인데요. 밤사이 거센 바람이 분 가운데 산림당국은 불길이 더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 곳곳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다가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제가 서 있는 곳으로 매캐한 연기가 계속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불길을 거의 다 잡은 상태지만 거센 바람에 언제든 불길이 다시 커질 수 있어 잔불 감시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인근엔 마을 주민 21세대, 41명이 천진초등학교 등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고요. 인근에 있는 군부대 인력도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군 산불 진화 현장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이 이동하는 길목, 지금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산불이 산기슭을 따라서 점차 동쪽으로 이동했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희연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고성군 토성면 하기야 1리 마을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당초 도원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나갈 곳으로 예상이 됐던 장소입니다. 5시간여 전만 해도 제 뒤편으로 보이는 산등성에서는 불길을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나서 산불 진화 헬기의 진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불길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곳에선 조금 전인 5시 반쯤 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헬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헬기들이 순서대로 화재 현장에 접근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은 아직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와 하갸리 경계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벽에 비해 바람 세기가 약해지면서 불길도 잦아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은 산불의 예상 이동 경로에 있고 민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마을 전체에는 매캐한 연기가 퍼져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아직은 연기가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곳 마을 주민들은 어젯밤 인근 아야진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12시간이 가까우면서 진화 인력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람이 강해져 불길이 다시 거세지면 빠르게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여나 남아있는 주민이 있다면 대피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군 하갸 1리 마을회관에서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고성에선 밤새 산불과의 사투가 계속됐습니다. 곳곳에서 불이 사그라들다가 거세지기를 반복했는데요. 이 밤을 꼬박 세운 진화 현장 이청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중턱에서 시작된 시뻘건 불길이 어느새 산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이미 도로를 집어삼켰습니다. 도로 위에서 소방차들이 수십 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호수로 산을 향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매캐한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으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지만 불길이 마을 쪽으로 번지는 걸 조금이라도 더 늦추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도로 근처까지 온 불길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방 인력들이 저지선을 구축하며 진화 작업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주춤한 틈을 타 산불 진화대원들은 호수를 끌고 산 꼭대기 쪽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다시 불길 위에 물을 끼얹습니다. 하지만 성난 불길은 잡힐 듯 하면서도 금세 다시 살아납니다. 강풍이 불고 이런 여건 안에서 우리 진화대원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지금 진화를 임하고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은 밤새 진화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강풍이 몰아치면서 재까지 마구 휘날립니다. 눈도 뜨기 힘들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졸이며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저거 타면은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저 장애인 거주 시설만큼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여기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밤샘 진화 작업에 동원된 인력만 어림잡아 5천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강한 바람에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산불 진화대원도 마을 주민들도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네, 갑자기 번진 이번 산불로 군 장병들까지 긴급 대피하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장병들이 대피한 부대 내부에는 필수 인력이 남아서 탄약고를 사수하기 위한 밤샘 사투도 벌어졌는데요. 정명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군 장병과 장비를 실은 차량이 연신 부대 밖을 빠져나옵니다. 산불 확산에 대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22사단 사령부와 예하 신병교육대, 전차대대 등 1,8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장병들은 고성종합체육관과 경동대학교 체육관 등에 분산 배치됐습니다. 불이 난 곳과 22사단은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대피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장병들이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병력들 한 1,800여 명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고 부대에는 필수 인원, 지휘관을 비롯한 필수 인원들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부대에 남은 지휘관 등은 산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밤샘 사투를 벌였습니다. 특히 탄약고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차 30여 대가 투입돼 물을 뿌리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부대 주변으로 소방차를 추가로 투입해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산불 진화와 장병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민간인 대피에도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피해 있는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머물고 있는 경동대학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진 기자, 장병들은 안전하게 대피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육군 장병 800여 명이 있는 경동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왔을 때는 취침 시각이라 인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날이 밝으면서 건물 주변으로 장병들이 오가며 평소대로 일과를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대피 장병들은 불이 완전히 진화되는 대로 부대에 복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산불 발생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 부대 안에 그대로 대기하던 예하부대도 있었는데요. 이곳 장병 800여 명은 오전부터 곧바로 진화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어젯밤에는 군장병 1,800여 명이 이곳과 고성종합체육관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는데요. 어제는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장병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오늘은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군 당국은 헬기 15대와 군 소방차 30여 대를 투입했고 큰 불이 잡힌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22사단과 인접부대 장병까지 잔불 제거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동대학교에서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산불이 나면서 어젯밤 고성 지역 주민 300여 명은 인근 마을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해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보란 기자, 대피해 있는 주민들은 어떤지 그곳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강원도 고성 지역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천진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밤잠을 설친 탓인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산불 진화 상황을 초조하게 살펴봤는데요. 당초 190여 명의 주민들이 어젯밤 이곳에 모인 뒤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96명이 집으로 돌아갔고 지금은 99명이 남아 있습니다. 밤사이 자원봉사자 등이 이재민들에게 담요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급했는데요. 지금은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 이재민들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번진 이번 산불로 고성 지역에서 주민 320여 명이 대피했고 아직까지 14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이곳 천지초등학교 체육관과 마을회관 등 3곳에 분산 대피해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마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대피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속초 고성 산불의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산불이 발생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한편 산림당국은 지금까지 최초 발화 지점인 주택을 포함해 건물 6동과 산림 85만 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민가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원리와 화가리, 도학초등학교에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비닐하우스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지만 민가 피해 신고는 추가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천진초등학교에서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현재 소방당국도 강원도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책본부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 현재 진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5시 20분쯤 산불 진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39대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는데요. 7시를 기준으로 진화율은 85%입니다. 좁은 지역에 헬기가 몰릴 때 안전 문제를 고려해 공중지휘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새 도원리를 둘러싼 도로를 중심으로 저지선을 구축했는데요. 특히 장애인 시설과 군부대 탄약고로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지금은 진화인력 5,134명, 차량 450대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산불과는 달리 이번엔 소방력을 이곳 고성군에 집중할 수 있어 여건이 나은 편이었는데요. 어제 저녁보다 바람도 잦아들어 오늘 오전 중에 진화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병력과 주민 2,200여 명이 대피했었는데요. 귀가하는 주민들도 늘어 현재 대피소에 남은 주민은 87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산피해는 늘고 있는데요. 비닐하우스와 군 초소 등이 추가로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팀을 구성해 주민을 보호하는 한편 현장 대응팀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토성명 주민자치센터 현장지휘본부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변 이상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어제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공개 행보를 했다는 소식은 들어와 있지만 공식 영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김 위원장이 어떻게 등장한 건가요? 네,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노동절인 어제 열린 순천인 비료공장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준공식에 나와 직접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만세의 환호를 불렀다며 현장 분위기를 묘사했습니다. 방송은 또 김 위원장이 완공된 공장을 돌아보며 순천인 비료공장은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공사 참여자들을 치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달 11일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20일 만입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과 일부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 공개 활동으로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산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정훈 기자, 먼저 현재 산불 피해 지역과 위험 지역부터 전해주시죠. 네,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입니다. 도원 저수지 서쪽에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진 건데요. 남서풍이 불면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이 확산한 모습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산불 피해 지역인데요. 다행히 새벽 1시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산림청은 7시 현재 진화율이 85%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불이 남아있는 지역은 북쪽에 500m에서 1000m 정도 범위의 한 곳, 그리고 북동쪽에 500m에서 700m 정도 범위의 세 군데로 분석됐는데요. 이들 지역은 산림이 이어져 있는 데다 산세가 험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방어선이 취약해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해가 뜨면서 산불 진화 헬기도 투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현재 진화 현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일출 시각이 5시 38분이었는데요. 이보다 이른 5시 20분 때부터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5개 편대로 구성해서 모두 39대가 투입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다 보니 안전 우려가 있어서 공중지휘기가 전반적인 상황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화재 현장 근처에 도원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죠. 헬기들은 이곳에서 물을 담아 화재 현장에 투하하게 됩니다. 동시에 지상 인력도 투입됩니다. 6천여 명의 인력과 소방차와 진화차 등 500대가 넘는 장비가 동원됩니다. 지상 인력이 동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진화하면서 더 이상 불이 번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북쪽과 북동쪽에 남은 불을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오전 중에는 주 불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 그리고 대피소 정보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산불이 발생한 도원리와 인근의 학야리, 운봉리에 어젯밤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자정을 조금 넘어서는 해안가의 교암리와 금화정리에도 추가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피소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 6곳에 2,200여 명이 대피 중인데요. 북쪽부터 고성종합체육관, 아야진초등학교, 경동대학교가 있고요. 천진초등학교, 천진1리 마을회관, 남쪽으로는 속초 실내체육관도 임시 대피소로 지정됐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 주민들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대피할 때는 연기와 열기로 호흡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려야 하고요. 또 시야가 탁한 만큼 개인적으로 이동하지 말고 가족과 이웃 등과 함께 이동해야 안전합니다. 네, 이번 산불 발생 지역이 지난해 4월 강원 산불 발생 지역하고 가까운 곳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4월 강원 산불이 발생한 곳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입니다. 이번 산불이 발생한 지점은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번보다 산불 확산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불과 1시간 반 만에 해안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시속 5km, 그러니까 성인 걸음보다 빠른 속도로 불이 확산한 겁니다. 반면 이번 산불의 경우 발생한 지 11시간 정도 지났지만 아직은 3km 정도 확산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바람이 순간 최대 초속 30m 정도로 매우 강했는데요. 반면 이번에는 순간 초속 15m 정도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약합니다. 그렇지만 강한 불길이 일 때는 대기가 불안정해져 순간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취재 기자들은 체감상으로 지난해 못지않게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한 원인은 아무래도 현재 날씨 상황 때문이겠죠? 네, 현재 이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습니다. 건조주의보는 지난달 22일 발표 이후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강풍주의보는 어젯밤 9시 반에 발표됐습니다. 현재 인근 기상청 관측소의 관측 자료를 보면 평균 풍속은 어젯밤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풍속은 여전히 최대 초속 5에서 10m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봄철 이맘때면 강원 영동 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붑니다.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양간지풍이라고 일컫는데요.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북쪽의 저기압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나라 주변으론 강한 서풍이 불어옵니다. 이 서풍이 태백산맥을 지나 강원 영동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여기에 팬현상 때문에 산맥을 넘은 바람은 고온 건조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이제 바람이 좀 잦아들어야 산불이 약해질 텐데요. 이 강풍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강한 바람은 오늘 아침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등압선이 굉장히 조밀한 모습이죠. 그만큼 기압자가 크고 바람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오늘 낮이 되면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기압 차이는 점차 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기 전까지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하시고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산불이 난 강원도 고성에는 육군 22사단이 있습니다. 여기 신병교육대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자녀 안부를 묻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양원도 대령을 연결해서 대피 잘 하고 있는지 안전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원도 대령님. 예, 8군단 공고대원 참모 양원도 대령입니다. 네, 대피 장병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현재 장병들은 안전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군은 무엇보다도 그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어제 20시 20분경 고성군 토성면 일대에서 산불 발생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 곧바로 장병 안전을 위한 대피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22시 10분부터 1,800여 명의 장병들을 인근 학교 시설 등 안전한 곳으로 순차적으로 대피해서 오늘 새벽 01시 30분부로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장병들의 안전은 이상 없으며 인명 및 장비 피해도 없습니다. 네, 안전하다니 다행입니다. 이제 그러면 또 우리 장병들 진화 작업에 나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 고성 지역의 산불은 대단합니다. 작년에도 큰 피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고성 산불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합참,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8군단 등 전 지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산림청 헬기가 지금 진화 작업 중인데 육군 헬기도 곧 투입해서 진화될 예정입니다. 헬기가 주부를 진화하고 나면 지금 현재 8군단 내야 병력 800여 명이 지금 투입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대기 투입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상황을 봐서 투입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상황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또 1,200여 명의 장병들이 즉각 진화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고성군 토성면 인근 주민인 시청자 이재복 씨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네. 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모두 6곳에 나눠서 대피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선생님 지금 현재 어디 계시나요? 저는 화재 중심 지역인 아무르들이라는 지적장애인 건물에 있습니다. 네, 거기엔 모두 몇 분이 함께 계십니까? 지적장애인들은 지금 30여 명의 선생님들하고 해서 지금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장 모습을 카메라로 담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선생님도 현재 현장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 어느 상태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잔불은 소방 헬기가 하고서 산림청 헬기가 지금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좀 안타까운 것이 여기가 지금 화재 중심적 제일 가운데 있는 도원리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물을 퍼다가 화재 진압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도원리 저수지에 농어촌 공사에서 태양광 시설을 수면 위에다가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물을 떠야 되는데 더군다나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매번 작년에도 일어나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수면 위에 이렇게 태양광을 해놓고 나면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지만 이럴 경우에 지금 소방 헬기가 물을 뜨는데 굉장히 그걸 피해서 떠야 되니까 그 속도도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화하는데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목격자인 이장님께서 옆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통화가 가능할까요? 예. 잠시만 계십시오. 처음에 이게 주민들 대피시키시고 처음에 최초에 신고를 하고 그러신 도원 1, 2 화재 현장에 직접 목격을 하시고 최초 신고를 하신 우리 이장님을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잠시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도원 1, 2 이장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장님. 네. 네, 언제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최초 목격자라고 들었습니다. 최초 화재가 발생됐을 당시는 한 8시 한 4, 5분경 됐고요. 네. 그래서 화재 가옥이 좀 산하고 인접해 있는 민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재가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큰 불이 아니었었는데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다 보니까 삽시간에 천으로 번져서 좀 산불이 너무 크게 번진 상태가 됐죠. 그리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소방 간사하고 저희 마을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신고를 해도 이 차량이 저희 마을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지역 여건상의 화재 초기 진압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죠. 네, 처음 불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바람을 타고 산 쪽으로 큰 불이 됐군요. 네, 오늘 전화 통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튜디오에는 사회부 이지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아무래도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 상황 어떤가요? 네,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피해 상황을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 시작한 곳이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도원리에 위치한 한 주택입니다. 이 주택에서 시작한 화재가 산불로 비화돼서 이렇게 큰 산불이 된 건데요. 강풍을 타고 굉장히 빠르게 번졌습니다. 풍속이 초속 11m에서 15m까지 갈 때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실된 산림이
85헥타르 정도 됩니다. 네. 하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또 없었던 상황이고요. 인근에 육군 22사단이 위치해 있는데 이 군부대 피해 상황도 지금까지는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이 재산 피해를 보자면요. 주택 한 채를 포함해서 비닐하우스 3채, 이렇게 4채를 포함해서 모두 6개 동이 불에 타서 소실이 됐고요. 대피한 인원은 2,205명입니다. 이 가운데 민간인이 329명이고요. 군부대 잔병들이 1,800여 명 정도 됩니다. 모두 이 안전한 대피 장소 6곳에 나눠서 대피한 상태인데요. 현재까지는 200명 이상이 다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현재 소방 헬기 39대가 투입돼서 진화 작업 중입니다. 산불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나요? 네, 7시에 산림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7시 기준으로 진화율이 8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불길이 잡혀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불길이 처음 시작된 곳이 그 한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남서풍이 불면서 북동쪽 방향으로까지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산불이 번진 상황이었고요. 이 산불이 발생한 도원리와 인근의 학야리 그리고 운봉리까지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피소는 6곳에 2,000여 명 정도 대피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천진초등학교, 천진 1리 마을회관, 아야진초등학교, 고성체육관, 속초실내체육관, 경동대학교 이렇게 6곳입니다. 오전 중에 헬기 39대를 투입을 해서 주부를 진화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만 6,000여 명 정도에 이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피해 상황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사회부 이지훈 기자였습니다. 매일 날씨를 전해드릴 때 불조심을 강조하면서 불이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해안 지역에 이렇게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 데다가 바람까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다르진 않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실효 습도가 35% 아래로 떨어져 있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이 지역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점차 바람이 잦아들면서 이 강풍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보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바람이 여전히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작은 불씨가 또 날아가서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불 재난경보를 심각 단계로 강원 영동 지역에 내렸는데요. 매우 높은 만큼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원한 비라도 내리면 좋으련만 중부지방에는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호남 지역과 경남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꽤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8.7도, 청주가 20.2도, 대구가 18.3도, 광주 19.6도로 여전히 열기가 쌓여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도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내륙 지역 중심으로는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울이 23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 지역으로 번졌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영민 기자, 지금 헬기가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 능선에선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새벽 5시 26분 일출 시각보다 10여 분 정도 일찍 이륙한 산불 진화 헬기가 2시간 전쯤부터 이곳에 도착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계속 투입되면서 산 능선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는 거의 잦아든 상태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등 소속 헬기 39
9대를 5개조로 편성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여러 대가 작업을 하다 보니 항공 안전을 우려해 공중 지휘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강원도 고성군 하갸리인데요. 밤사이 거센 바람이 분 가운데 산림당국은 불길이 더 번지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헬기로 큰 불길을 잡은 뒤 지금은 군 병력이 투입돼 직접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세게 불던 바람도 지금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지만 제가 서 있는 곳으로 매캐한 연기가 계속 날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센 바람에 언제든 불길이 다시 커질 수도 있어서 잔불 감시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인근엔 마을 주민 21세대 41명이 천진초등학교 등 대피소로 이동한 상태고요. 인근에 있는 군부대 인력도 모두 대피한 상태입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군 산불 진화 현장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육군 22사단 장병들이 대피해서 머물고 있는 경동대학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효진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육군 22사단 장병 800명이 있는 경동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취침 시각이어서 인적이 거의 보이지가 않았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건물 주변에 장병들 오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평소처럼 아침 식사 배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피 장병들은 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다가 부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산불 발생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 대피하지 않았던 장병들 800여 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오늘 오전부터 곧바로 진화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어제는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장병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오늘은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군 당국은 헬기 15대와 군 소방차 30여 대를 투입했고 큰 불이 잡힌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22사단과 인접부대 장병까지 잔불 제거 작업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경동대학교에서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소방당국도 강원도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책본부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박진수 기자, 현재 진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5시 20분쯤 산불 진화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39대를 투입해 불을 끄고 있는데요. 7시를 기준으로 진화율은 85%입니다. 좁은 지역에 헬기가 몰릴 때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 공중 지휘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새 도원리를 둘러싼 도로를 중심으로 저지선을 구축했는데요. 특히 장애인 시설과 군부대 탄약고로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지금은 진화 인력 5,134명, 차량 450대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산불과는 달리 이번엔 소방력을 이곳 고성군에 집중할 수 있어 여건이 나은 편이었는데요. 어제 저녁보다 바람도 잦아들어 오늘 오전 중에 진화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 병력과 주민 2,200여 명이 대피했었는데요. 귀가하는 주민들도 늘어 현재 대피소에 남은 주민은 87명입니다. 산림당국은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산피해는 늘고 있는데요. 비닐하우스와 군 초소 등이 추가로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팀을 구성해 주민을 보호하는 한편 현장 대응팀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토성명 주민자치센터 현장지휘본부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산불이 나면서 어젯밤 고성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인근 마을 회관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보람 기자, 지금 나가 있는 대피소가 어딘가요? 네, 저는 강원도 고성 지역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천진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190여 명의 주민들이 어젯밤 이곳에 모인 뒤 하룻밤을 보냈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15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갔고 지금은 40명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음식들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갑작스럽게 번진 이번 산불로 고성 지역에서 한때 주민 320여 명이 대피해 이곳 천진초등학교를 포함해 모두 3곳의 대피소에 머물렀습니다. 진화 헬기가 투입된 뒤로 천진 1위 마을 회관에는 44명이 남아 있고요. 아야진 초등학교에는 90여 명의 이재민들이 모두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앞서 산림당국은 도원리와 하갸리 등의 대피령을 내렸는데요. 불길이 마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 대피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속초 고성 산불의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산불이 발생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한편 산림당국은 지금까지 최초 발화 지점인 주택을 포함해 건물 6동과 산림 85만 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건물 피해가 늘어났지만 민가 피해 신고는 추가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천진초등학교에서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고성 산불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변 이상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어제 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공개 행보를 했다는 소식은 들어와 있지만 공식 영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김 위원장이 어떻게 등장한 겁니까? 네,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노동절인 어제 열린 순천인 비료공장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준공식에 나와 직접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만세의 환호를 불렀다며 현장 분위기를 묘사했습니다. 방송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완공된 공장을 둘러보며 순천인 비료공장은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공사 참여자들을 치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달 11일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20일 만입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과 일부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 활동으로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어제 2차 현장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지하 2층에서 산소 용접기 등이 발견됐고 신원을 알 수 없던 9명 중에 8명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정부 합동조사단은 1차 현장 감식에 이어 어제 2차 감식을 5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조사단은 2차 감식에선 남은 잔해물을 치우면서 발화점 확인과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부 합동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지하 2층에서 산소 용접기와 절단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것들이 화재 원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 1, 2층에서 전기톱과 절단기 같은 작업 공구 등을 수거해 국가수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와 옷, 안경 등 유류품 12점을 수거했으며 소유자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감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재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희생자 9명 가운데 8명은 어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유가족의 DNA 대조를 통해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앞서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와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와 감리업체 등 5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사 관계자 등 28명에 대한 1차 조사는 이미 마쳤고 나머지 공사업체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확산 경위와 함께 시공사의 적합한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설계 도면 등 관련 서류와 관계자 진술 등을 비교 분석해 이번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은 미국은 지금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느슨하게 해서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강력한 제한 조치를 할지 갈등 중입니다. 그런 주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주에서 총기를 든 시위대가 제한을 풀라며 의사당으로 몰려드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미시간주 주도 랜싱의 주의사당에 시위대가 진입해 구호를 외칩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집에 머무르라는 주지사의 명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합니다. 돌격소총에 방탄조끼까지 갖춰 입고 의사당 회의장을 둘러쌌습니다.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Yes, you do have a right to fight for your inalienable rights. 하루 전 집에 머무르라는 주지사 행정명령 시한이 끝났는데 위트머 주지사는 그 기간을 다시 28일간 연장했습니다. 의회는
시위대 요구대로 주지사 명령을 무효로 할 것을 의결했고 주지사가 제한 연장을 고수할 경우 법정까지 갈 태세입니다. 주지사는 제한을 풀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강경합니다. 이 사태 트럼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생활이 되돌아오길 바라는 만큼 주지사가 만나서 타협하라는 겁니다. 시위를 부추기듯 미시간을 해방하라는 트윗을 지난달 올린 데 이어 미시간주를 콕 집어 또 트윗을 올린 겁니다. 역시 시위대 편을 드는 듯 하면서도 책임은 주지사에 있음을 은근히 강조합니다. 위트머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당시 민주당을 대표해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을 비판하는 전국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11월 대통령 선거의 최대 경합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시간주에서만 코로나19 확진자 4만 1,000명, 사망자는 3,700명에 이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홍규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고성 산불 상황과 특징을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연구부장 나와 계십니다. 네, 부장님, 지금 현재 7시 30분 현재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진화율이 100%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진화율은 그 주선 그다음에 그 주화선만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나머지 잔불에 대해서는 지상 인력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좀 우려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헬기가 잔불도 큰 잔불은 아마 끄고 다 끈 다음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주불은 잡았지만 그 잔불 작업에도 헬기들이 동원돼서 예, 이런 경우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 그 당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현재 북쪽에 한 군데 정도 그리고 북동쪽에 한 3군데 정도가 불길이 아직 번지고 있다 이렇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서풍이 불었기 때문에 동쪽 방향으로 그 불이 번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맞습니다. 불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잔불이 좀 더 계속 번질까요? 주불 진화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이제 잔불 중에서도 이제 큰 잔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잔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큰 잔불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제대로 잡을 때까지 헬기가 아마 물을 계속 뿌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한데 잔불 제거가 단순히 뭐 한두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24시간, 48시간 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약간 지켜봐야 되고 또 오후에 강풍이 불게 되면 그 잔불이 다시 재발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서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불 진화는 완료가 됐지만 이제 잔불이 더 번질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이 새벽 5시 20분을 넘어서 이제 헬기가 투입됐을 때 그때 진화율이 70%였고요. 또 7시 기준으로 진화율이 85%였고요. 30분 만에 진화가 다 됐단 말이죠. 이거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있었던 이 산불에 비하면 좀 진화가 빨리 되는 편인데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동시에 3군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 자원을 전부 분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이 고성 산불은 단 한 군데가 이제 밤새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화 자원을 모두 투여해가지고 한꺼번에 그 강한 임팩트를 주니까 이렇게 진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장님, 좀 전에 전화 연결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헬기들이 물을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진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설치할 때 조금 제한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고속도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산지에도 지금 산지 전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전력을 자연에서 얻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균형은 좀 갖춰야 되겠다. 특히 뭐 주유소 지붕이라든지 뭐 일반 건물의 뭐 옥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할지 모르겠는데 일반 산지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러면은 또 부작용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산지에 경사진 곳에 이것이 설치되게 되면 굉장히 토사 유출이 심해져서 나중에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최근에는 좀 제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 간에 서로 그게 다르기 때문에 뭐가 우선권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강타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마이너스 1.4%를 보일 정도로 떨어지며 기존에 어려웠던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위기로 내모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수 소비와 대외 수출이 모두 급감해 많은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지원 대책과 함께 일종의 한국판 뉴딜을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일자리를 지키고 기간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딜은 대공황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에 수행했던 여러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경제 역시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일단 신속한 지원으로 기업이 살아남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경제적인 원칙에 맞게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위험에 처한 기업 중심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적재적소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과 산업 기반이 무너진 다음에는 고용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혁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뉴딜 정책은 부실 기업을 연명하는 수단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인적 자본 축적의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재정 부실과 함께 한국 경제를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허약한 체질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Somewhere beyond the sea, somewhere waiting for me. My lover stands on golden sand. 강원 영동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보 수준은 아니더라도 낮 동안에 강원 영동 지역에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조금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오전에 중부지방에는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고 오후에는 제주도에, 밤에는 제주도와 호남 지역, 경남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8.7도, 춘천이 19.4도, 대전 19.9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포근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23도, 청주 29도, 광주 27도로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날이 다소 덥겠습니다. 강원 지역과 동해안 지역으로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돼 오늘도 이 더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조금 높게 일겠는데요. 동해상과 남해상에서 최고 2.5m, 제주 해상에서는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특집 뉴스광장 마칩니다. 네, 고성 산불 소식은 다음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